안녕하십니까. 오늘 특강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주제 자료로 보겠습니다. 테마 3번입니다. 자, 공공 서비스의 유형인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는 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테마로 그냥 차근차근 가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뭐만 뽑아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나름 특강이긴 하지만 중요한 테마에 대한 우리가 감각이 쉬운 것들 또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이제 뭐 공부 혼자 하다가 좀 공부하기 싫다거나 또는 공부하다가 어렵네 하는 것들은 테마 찾아보시면 아마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동드림에서 하는 이 강의가 계속 간단한 전제하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이거 좀 뭐지 좀 짧게 좀 정리할 만한 거 없나 그럴 때 아마 오시면 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원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책에서 정말 나올 것들 뽑고 기출지문 뽑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보는 그 책들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예전 거 문제는 많이 빼는 게 일반적인 그 책이다 보니까 필요한 지문도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게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책에는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제가 포함시켜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만 잘 정리하셔도 큰 도움이 될 거로 믿습니다. 일단 서비스 유형은 먼저 공부할 것이 박스에 있는 그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기준은 경합성이 있냐 없냐, 그다음 배제할 수 있냐 없냐죠. 이렇게 교재 있듯이 문제가 쉬울 때는 거기 있는 그 뜻도 물어봤어요. 경합성이란 뭐냐? 옛날 기출 문제예요. 아마 그런 문제를 푼 적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경합성의 뜻은 다른 말로 경쟁인데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경합성 있다. 경합성. 경합적이야. 싸운다. 경쟁한다 뜻이. 반면 비경합성은 누가 쓰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지장이 없는 게 비경합성이에요. 이렇게. 자, 배제할 수 있는지 배제성 그리고 비배제성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배제란 요금을 내야 쓰는 거고 안 내면 못 쓰게 이게 배제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재화가 시장제, 사적제 또는 민간제라고도 불러요. 항상 같은 말인데 표현법이 많아서 표현도 같이 봐두셔야 돼요. 저는 공부를 처음 시작한 분들 좀 그 공부 수업을 할 때 잘 못 따라오거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고마워해요. 저는. 왜냐면 저는 그런 학생까지도 이해를 시켜줘야 되거든. 그러면 제가 더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왜? 여러 가지 고민해서 내가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학생 중에서 그런 학생을 만났어요. 학생이 와서 선생님 수업 처음 듣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도 어려웠고 대다수가 어려워하는데 어려움의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대신 벌써 이제 한 달째 돼가니까 벌써 이제 빠질 사람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물어봤지. 앞으로 계속 포기하라고 할 거죠? 네. 네. 무조건 2번, 3번 들어야 됩니다. 네. 벌써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 기억을 돌리면 공부할 때 어려워서 정말 늘 선배들한테 물었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학 자체는 사실은 읽어서 감이 확 안 오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한 상태. 예. 법이란 과목은 어렵지만 처음에 나중에 쉬워지는 과목인데 학은 좀 뿌연 게 좀 오래가는 편인데 또 반대로 한번 되면 또 된 게 오래가요. 공부 따로 안 하더라도. 그래서 처음에는 용어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용어 때문에. 다 대부분 그래요. 자, 시장제, 사적제, 민간제. 평소에 우리가 돈 주고 사는 물건들 있죠. 그게 보통 여기에 속해요. 돈이 있어야 사기 때문에 배제. 돈 안 내면 못 쓰거든요. 그리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품절되면 못 사요. 경합성 이런 것들. 사적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대학생에 있는 것이 공공재 또는 집합제라고 불러요. 자, 옛날에는 사실 이 공공재하고 집합제가 구분돼서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 겹치는 바람에 지금처럼
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공개돼서 이의가 제기되면 괜히 머리 아프거든. 그래서 그냥 갖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거는 경합성도 없고 배제가 안 되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아도 배제가 안 되고 누가 쓰더라도 딴 사람의 소비에 지장이 없는 이게 공공재. 여기 있는 게 이제 공유재라고 그러죠. 공유재 또는 공동재예요.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할 수 없는 경합성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쓰면 다른 사람이 쓰는데 이제 지장을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요금제 또는 유료제라고 그러죠. 유료. 무료 말고 유료예요. 돈을 내야 돼요. 요금을 내야 쓰지 안 그러면 배제가 돼요. 근데 누가 쓰더라도 딴 사람의 소비에는 지장은 주진 않아요. 이게 요금제. 기본은 요 분류고 그 다음은 뭐냐? 사례 문제, 사례. 우리가 흔히 사는 물건, 뭐 옷, 쌀, 옷, 빵, 뭐 이런 것들 물건 있잖아. 다 이게 사적재. 연원 대표는 국방, 외교, 치안, 등대. 자, 등대가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서. 근데 제가 아는 이제 그 형님이 경제학 선생님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분도 사회를 가르쳐. 사회 경제 파트를.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등대가 너는 공주로 가르친다며? 공주잖아요. 아니야. 왜? 했더니 등대 중에도 그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입력을 해야만 되는 게 있다네 요즘에는. 그래서 그 선장이 나름 요금을 내고 등록을 했을 때 서비스를 받는 게 있나 봐요. 이거는 요금을 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친하니까. 보통 우리는 이게 본다. 등대랑 그냥 저기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경합성도 없고 배제 안 되는 재화.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마다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경제학자가 보는 관점과 행정법학자가 보는 관점과 행정학자가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행정학이잖아요. 시험 내는 것도 행정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시해도 돼요. 그 사회를 공부하다 보면 학과 겹치는 분야가 있어요. 그 겹치는데 설명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출제하냐예요. 시험에 나왔잖아요. 등대가 그러면 그때 오답이었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알고 있으면 돼. 국방, 외교, 치안, 등대. 이놈은 보통 자연자원이에요. 자연자원들. 동식물, 희귀 동식물 같은 거. 동식물, 동물, 식물. 뭐 오족자원 같은 거 다 이게 여기 있죠. 소위 말하는 우리 인류 모두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유한하기 때문에 현 세대가 많이 써버리면 다음 세대가 못 쓰게 돼. 경합성이 있는 거죠. 그런 재화. 요금제, 뭐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게 다 요금제. 돈을 내야 돼. 안 내면 배제돼. 그렇죠. 자, 일단 그러니까 두 번째 패턴은 사례 묻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어렵고 요즘의 대세가 뭐냐면 이 네 가지 재화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부예요. 개입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일단 결론은 모든 재화에 또는 서비스에 개입할 수가 있다. 있는데 개입하는 이유가 다를 뿐. 이 중에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것은 사적재. 이거는 시장에 맡기면 되는 거니까. 개입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소비도 못하는 저소득층 또는 영세면을 위한 개입은 있는 거니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 사적재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틀리게 나와요. 개입할 수 있다. 제일 개입이 많은 것은 당연히 공공재.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독점으로 국방, 외교 등. 자, 이거는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를 왜 뭐라 하냐면 한마디로 무임승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무임승차. 자, 사적재는 무임승차가 안 돼요. 임금을 돈을 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제일 가능한 재화고. 자, 여러분 공유재라는 자연자원은 유한하다, 무한하다. 유한하다. 그래서 현 세대가 많이 써버리면 고갈될까 봐. 이놈은 과잉 소비에 우려가 있다. 과잉 또는 과다 소비로 인한 고갈 때문에 정부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요 요금제나 유료제랑 같은 경우는 주로 독점 사업이라 해요. 자연 독점. 제가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했는데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은 시장 실패잖아요. 다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공공재라는 것도 시장 실패에 등장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금제란 자연독점도 시험에 나오죠. 자연독점. 규모의 경제라고 할 때. 그 다음에 화행소비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다 정부가 개입이 가능해. 자, 봐두시고 이제 지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 2번 내용은 자, 공공재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참 많은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공공재 그러면 다 이것만 알아요. 비경합, 비배제만 알아요. 이 끝이 아니거든. 자, 보면 박스에 동그란 1번이죠. 비배제, 비경합. 비배제, 비경합은 민간 투자에 저해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특히 어떤 것 때문에 민간은 투자하기가 힘들어져요. 둘 중에서 비배제. 민간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돈을 안 받고 하는 사업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비배제 때문에 그렇다. 맞는 지문, 5 지문이고요. 2번. 자,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비배제, 비경합이라는 특성 때문이죠. 맞죠? 비배제, 비경합. 공공재. 특징은 자, 무임승차가 무임승차. 그렇죠? 또 소비자 선호 파악이 제한돼. 비가 심한데 이 넷 중에서 소비자의 선호가 제일 많이 반영되는 게 뭐예요? 사적지. 이거는 제일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호한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관계없이 주면은 써야 될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비축적 그리고 무형적인, 축적할 수 없어. 무형적인 서비스거든. 국방, 외교, 치안 등은요 무형적인 서비스라서 축적이 안 되고, 그죠? 또 무형적인 거예요. 또 시장성은 공급이 어려운 비시장성을 떼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지문들은요 다 기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기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정확히 이해하고 가셔야 돼. 다 필요한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 문제가 나올 수가, 이건 단독 문제였어요.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문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자, 공공서비스라는 제목 하에 다음 중 자, 공공서비스의 특징이다. 옳은 거 틀린 건 다음에 자, 공공재는 이렇다라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거든요. 자, 4번. 똑같은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더라도 똑같은 양의 편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해됐나요? 똑같은 국방, 똑같은 외교, 똑같은 치안 서비스를 받더라도 사람들의 효용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나라가 국방력이 만약에 100으로 수치로 500이라면 모두가 500을 받는 거, 서비스를. 그렇죠? 치안이 수치로 만약에 1000이라면 다 1000을 받는 거라고. 근데 만족감은 다 달라요. 왠지 막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누구는 넘쳐 보이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여러분 같은 회사의 빵을 먹더라도 사람마다 만족은 다르잖아요. 누구는 맛있다, 맛없다 하듯이.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는 효용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똑같은 양의 공제를 소비하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편익을 얻는다라고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저 이게 바꿔놨을 뿐이지. 옳은 지문으로. 5번 비경합 비배제. 딱 보는 순간 공공재. 공공재는 과소 공급, 과다 공급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거예요. 공공부문에서 원칙적으로. 그 말도 의미가 있다. 그 말은 민간은 자 공공서비스를 할 수 없어요? 아니야. 민간도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정부가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질문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있었어요.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독점으로 공급한다. X. 민간도 가능하다. 물론 그만큼의 유인을 줘야 참여하죠. 민간은. 그죠?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다 맞는 지문. 근데 갑자기 공공재가 왜 갑자기 과소과더일까?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말인데요. 자, 뒤에 주제예요. 자, 공부를 좀 한 분이라면 우리 정부 실패에 대한 내용 중에서는 여러분 참 우리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매일같이 이런 시간이 있어서 만나 본다면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막 정말 하나 주제 갖고 파고해서 정말 하루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탁 핸드폰 열어서 공드림
무료 강의 딱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딱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야. 그러면 듣고서 아 그렇구나. 적어도 오늘 하나만큼은 내가 제대로 알았구나. 이게 쌓이면 한 달에만 뭐 25개, 두 달에면 50개, 결국은 다 쌓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하나 갖고 막 계속 파고 있잖아. 공모제를 파고 있잖아. 파다 보니까 연관된 게 나와. 그것도 해봐야 돼. 연관된 거. 그러면 얘는 사실은 시험에 나오는 게 세 가지예요. 실패 유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박스에 있는 실패 원인과 대응책이에요. 두 번째는 실패를 이야기하는 수요와 공급의 특징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정보 실패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공공재의 이런 공공재의 과소 공급, 과다 공급. 이것도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재가 필요보다도 공급이 덜 되어도 실패인 거고 넘쳐도 실패인 거니까. 공공재 과소 공급, 과다 공급.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갤브레이스, 머스그레이브, 듀젠베리, 다운스. 과다 공급은 뭐 피콕, 와이즈만, 니스카넨, 뭐 보멀 등 나올 거고. 들어는 봤죠 이게. 만약에 안 들어봤다 하더라도 뒤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이 이렇게 과소, 과다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원칙적으로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다 의미 있는 단어들. 6번은 자 공공재는 공제 성격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에 막히면 과소 공급이 돼요. 이거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민간한테만 맡겨놓으면 민간은 최소한 서비스 할 때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돈 안 받은 사람들은 배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간에 맡기면 아마 점점 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하려고 할 거니까. 점점 줄 거다. 과소된다 뜻이. 7번에 자 무임청차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비배제. 그렇죠?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을 내야 되는 건데 안 내는 사람을 배제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무임청차인 거예요. 이렇게 무임청차 문제. 비배제. 비경합이 아니라 비배제인 거예요. 비배제. 8번 정부가 서비스의 생산 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은 맡겨. 뒤에 나오지만 민영화할 때, 위탁 줄 때 맡기는 거예요. 책임은 정부가 지더라도 생산은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정부 책임 하에 맡겨서 하면 돼요. 맡겨서. 그 다음에 9번 상하수도는 전형적인 지방 공공서비스이고 교통관리나 건강보험 등은 중앙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공을 위한 서비스인데 지방이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지방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중앙인가인데 상하수도가 전형적인 뒤에 배울 자치사무예요. 지방자치단체 사무.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이 하는 거고 교통, 건강보험은 이건 정부가 주로 하고 있거든요. 교통 문제는. 그렇죠? 국토교통부. 그렇죠? 도로공사했듯이 정부가 주로 하는 것이 이쪽인 거예요. 자, 실제 시험에서는요. 그게 바뀌어 나왔어요. 그래서 상하수도가 전형적인 중앙정부 그리고 교통과 건강보험이 지방정부 서비스로. 근데 딱 보는 순간 벌써 감이 와야 돼. 비교하고 있잖아. 이게. 10번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 존재 정보의 비대칭. 무슨 말 같아 이거? 아, 시장 실패 원인이구나. 자, 시장 실패 원인 이걸 뭐라 했어요 제가? 정부 개입의 근거. 자,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정부가 해야 되는 이유. 이게 바로 시장 실패라는 말이고 그 원인이 공공재 존재 정보의 비대칭 등이 있는 거예요. 됐죠? 참 앞뒤가 막 연결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죠? 그런 사례가 국방, 치안 등대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다 시험에 나왔던 사례예요. 이렇게 사례들. 됐죠? 자, 이 정도면 이제 공모제에 대해서는 이만큼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제 이런 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 틀린 점은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유제. 자, 자연자원이에요. 경합성이 있는. 그래서 1번에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과잉 소비로 고갈돼. 과잉 소비로 고갈돼요. 자, 공유제를 시장에 방치했다면 과잉 소비, 그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출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만 조금 달라요. 적절한 조치가 없다. 방치했다. 그러면 고갈. 3. 자, 공유제는
비용 회피나 과잉 소비. 과잉 소비 생기죠. 과잉 소비. 그리고 비용 회피가 돼. 비배제. 돈을 내라 해도 안 내. 이런 것 같으면 뭐 동식물, 저 산에 있는 막 동물, 식물 보는데 돈 내고 버려. 낼래 안 낼래? 안 내요. 왜? 안 내도 배제 안 되거든. 뭐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당신 돈 냈어요? 그럼 돈 좀 봐요. 강을 보는데 돈 냈어요? 안 냈어요? 그럼 보지 마요. 안 볼게요.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배제할 수 없거든. 그래서 다 의미 있는 말들. 그리고 4. 연안 어장, 목초지, 관계시설, 산림자원, 녹지, 국립공원, 하천, 국립도서관, 올림픽 주경기장 등은 다 공유제에 가까워. 공동. 보통 공유제란 자연자원인 이것도 있지만 넓게는 공공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플러스 공공시설 이렇게. 자, 주경기장. 보통 공유제라는 건요. 선착자 순으로 소비 가능한 서비스예요. 먼저 간 사람이. 그렇죠? 현 세대가 우리 미래보다는 먼저 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소비할 수가 없는 거지. 정부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어때요? 경합성이 있잖아요. 유한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쓰면은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원에 있는 여러 시설물들, 운동시설물들, 공유제예요. 우리 모두의 재산인데 배제는 안 돼 그래서. 근데 누가 쓰면은 못 쓰게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거든.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경합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있잖아요. 근데 배제가 안 돼. 불가능한 서비스. 따라서 과소비. 그리고 아까 우리 비용 귀착, 비용 문제. 비용 누가 낼래? 안 낼래? 회피, 비용 회피. 비용 귀착 문제. 그거 나오잖아요.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들 때 정말 고생 많이 한 자료예요. 고생 많이 한 티가 나 안 나? 나지 않아요? 지문 하나하나. 그쵸? 문제 하나에 공유제, 공공재 다 있으면 다 분리. 다시 모으고. 정말 제가 엄청나게 공 들여서 만든 자료예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공들임인가? 어이 장난이네.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이죠. 6번. 공유지 비극. 자, 공유지에서 파생된 게 공유지인데, 공유지란 공동소유 땅이야, 땅. 일종인데, 그 비극은 경합성과 비배제성 띠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경합성, 비배제성 띈 요 공유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게 공유지 비극이니까. 이건 저 뒤에, 저 앞에 잠 10회에 또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공유지 비극은 따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이 소유하는 땅인데 가만두게 되면은 과잉 소비가 생겨요.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문제가 바로 비극이야. 비극. 공멸할 때. 공멸. 자, 됐고 그다음에 7번도 공유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설정해야죠. 규칙 아까 우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8번은 민간 부분이 공유제의 공급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자연 자원 같은 것도 민간이 관리하기도 해요. 단지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거라서 좀 민간이 한다면 그만큼 정부가 도와는 줘야겠지. 경합성은 있는 거라서 어차피 고갈되고 할 거니까. 질문 맞는 질문. 말하자면 아까 우리 뭐 공공재마저도 민간도 가능하다 했잖아요. 자, 공공 서비스는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소비하는 서비스예요. 당연히 민간도 가능하고 정부도 가능하고 아까 이것도 원칙적으로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더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가능하고 정부도 가능해요. 개입이. 이것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하는 거지. 민간도 가능하니까 다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자, 9번은 자원의 잠재적 이용자를 배제하기가 어려워요. 배제하기가 어려워요. 비배제. 10번. 자원을 개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면 양이 줄고 혼잡 문제가 생기죠.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혼잡의 문제, 줄어들거나 경합성이기 때문에.
7번 효율적인 관리 체제가 구축이 안 되면 황폐화되거나 비극이. 다 조치 방치했을 때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지금. 그죠? 12번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계적인 개념이라고 전제한다. 자, 막 강에 있는 또는 바다에 있는 어족전을 싹쓸이 하는 것은 개인한테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 모두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거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공멸하게 돼요. 그죠? 다 자기 이익 추구하다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자, 합리적이며 이적인 사람들은 자기 이익 추구한 나머지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다음 세대에 배려 없어요. 오로지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싹쓸이.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죠. 13번은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해서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은 이익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공유지 비극처럼. 공멸. 공멸. 또 14번 공유제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죠. 아까 보죠. 비배제. 15번 공유제는 개인의 사용량의 증감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게 뭐예요? 경합성이잖아요. 풀어 쓰는 거죠. 그리고 하딘이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했어요. 공유제 비극이다. 비극. 비극이다. 밑에 따로 나오죠. 공유제 비극은 어때요? 자, 공공재를 한번 제대로 한번 정리해봤고 이것도 한번 제대로 정리해봤네. 여기서 파전된 것이 공유제 비극. 밑에 보시면 나오죠. 자, 이거 보자면 자, 1번 공유제의 비극은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다 같이 이익이 되면 좋을 텐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같이 망하는 현상. 이런 현상을 말해요. 자, 요거 설명할 때 공유지라는 공동 소유 땅을 설명할 텐데 자, 목초지가 있다. 목초지. 자, 시골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가구 수는 100가구다. 그래서 이 목초지인 공유지, 이 목초지가 수용 가능한 동물이 한 100마리쯤 돼요. 100마리라서 그러니까 100마리 키우면 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한 마리 키우면 돼요. 그래서 한 마리 사서 새끼를 사서 키워서 팔면 100만 원 벌어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정 100만 원 소득이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한 마리를 더 키우면 더 벌 거니까 이게 사적 극대 또는 사적 이익의 극대, 개인적 합리성의 추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 더 키웠더니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 마리 더 늘려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 집 소가 풀을 먹느라고 옆집 소가 못 먹어. 이게 부정적 외부 효과예요. 피해를 주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옆집 소 때문에 또 우리 소가 못 먹게. 소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소를 늘렸는데 또 양을 늘렸더니 목초지가 점점 사라지네. 황폐화되고 결국은 풀이 남아돌지 못해. 모든 소가 소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돼. 그래서 같이 망해. 이게 공유지 비극이. 이렇게 표현을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은 일치하지 않는다. 충돌한다. 딜레마거든.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더 키우자니 망할 것 같고 안 키우자니 손해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딜레마 상황이다라고 하죠. 이번도 그런 말이고. 그래서 공유제의 비극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제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3번 하딘은 이를 방지해서 국가규제의 강화를 주장했다.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하딘이 비극도 언급한 사람이지만 자, 여러분 하딘 대표가 코즈 그리고 오스트롬 다 이런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사람들인데 다들 정부의 직접 개입 말고 직접 규제라든지 직접 개입하지 말고 정부가 할 역할은 뭐다? 소유권 설정이다. 그 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자산권 설정으로만 정부의 역할을 좀 제한하자는 게 공통된 대안이.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지 이게 다 이게 틀린 말이. 이게 틀린 말이. 4번도. 자,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롬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공유자원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고? 아니야. 규제가 아니라. 그것도 X. 규제 말고 수요권 설정. 정부는 뒤에 물러서자. 물러서자. 5번. 자, 공유제의 비극은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사적 극대화. 개인의 합리성의 추구. 다 같은 말. 자, 6번은 공유제 비극은 행위자들이 검열로 인해서 부담하는 비용보다도 개인의 편익이 크다고 인식해서 생기는 거예요. 맞죠? 내가 지금 막 한 마리 더 키워서 느끼는 이익이 있어. 이익이 크다고 느껴서 하는 얘기지. 내가 하게 되면 손해가 크다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익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이 망하는 거거든. 7번은 자, 공유제 비극은 비용이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되는 관계로 발생한다. 비용이 분산, 편익은 집중. 이해되나요? 자, 공유제라는 것, 공유지라는 거는 공유지, 지금 공동소유 땅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다수가, 소수가. 다수가 누리는 거잖아, 지금. 이익은 뭐라고? 자, 이건 집중됐을 때잖아. 지금 이 목초지에 키우는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이익 누리는 것이고, 비용 부담은 그냥 일반 재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에요. 반대로는 비용이 집중됐다면 행동이 아마 안 생길걸? 자, 여러분이 내가 이익을 얻더라도 그 비용이 내 부담이라면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널려있는 목초지에 내가 소를 키우는 것이 내가 비용 부담을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비용 부담자라면 아마 자제할 거예요. 돈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7번 질문도 좀 잘 봐두세요. 처음에는 그 비용의 집중 편익의 분산으로 시험에 나온 거였어요. 어떤 질문은 실제로도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어서 많이 활용하시라고. 그 일종의 족보처럼 활용하시면 돼. 족보처럼. 공공 서비스의 유형은 이걸로 끝나. 지문. 만약에 내가 뭐 모의고사 보거나 다른 공부하다가 여기 없는 지문 나온다. 메모하면 돼. 그래서 이 하나의 아예 족보를 만드는 거죠. 족보를. 8번은 자, 공유제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행위자들은 제한된 자원인 줄 알면서도 필연적으로 방목 가축의 수를 무한히 늘린다는 거예요. 그죠? 늘린더라. 9번 공유제의 비극은 개인의 이익 극대화 활동의 결과가 집단 전체에는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아까 우리 표현이 뭐라 했어요? 사적 극대화와 공적 극대화가 일치 않는다. 또는 사적인 이익의 총합하고 공적인 총합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는 개인한테 최선이 전체적으로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말. 다 같이 쓰는 말들이에요. 무슨 말들. 그 다음에 10번도 어획자 수나 어획량에 대한 제한이 없는 개방어장의 경우에는 공유의 딜레마 또는 비극이 생긴다는 거지. 그렇죠? 오족자원 같은 거. 가만 오픈돼 버리면 서로 막 남획을 해. 그러다 보니까 고갈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비용은 누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아까 말해서 비용은 누가 내는 게 아니야. 내가 비용 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쓰는 거예요. 비용은 분산돼 있거든. 그렇죠? 자, 이 재화가 일반적인 문제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기타 재화에 나오는 것 중에 대표. 첫 번째 06번의 가치이제. 자, 문화행사 같은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정도까지는 공급해야지 바람직해 라고 하는 게 가치제야. 가치 있는 재화. 공공재가 아니고. 자, 대표 사례가 문화행사, 문화행사. 뭐 우유, 뭐 이런 것들 다. 급식, 다 이게 가치의 제어로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름 권장을 해. 가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자, 가치 있는 재화는 정부가 어떤 권장하는 그런 서비스, 권장 서비스, 정부 권장. 이거를 온종적 간섭주의라고 불러요. 온종적 간섭주의. 이렇게 돼 있다. 온종적 간섭주의라고 부른다. 자, 7번은 의료나 교육 같은 가치제는 경합적이므로 시장을 통한 제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는. 맞죠? 자, 가치제 같은 거, 무상교육도 마찬가지고, 무상교육. 여러분, 우리가 요즘엔 참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요, 여러분. 실제로 이용자 많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도 우리가 무료 해주듯이 정부가 하는 많은 그 무료 교육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어디 지나가다가 무슨 기술학원 그러면 전에 국비만 나오잖아요. 국고보조만 나오잖아요. 지원. 그게 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요금은 정부가 대주는 거거든. 내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정부 권장해요. 기술 배우시오. 컴퓨터 교육 받아요. 정부가 권장을 해요. 소비. 민간이 해. 서비스는 민간이 하고 있어요. 정부는 권장을 해줘요. 소비하라고. 그치? 이런 것들. 그래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고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고 정부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에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정부가 권장하는 서비스. 이게 가치제라고 불러요. 가치제. 자, 흔히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지만 플러스 가치제 더 가면 참고만 해서 더 가면 자, 뭐 클럽제 또 있다. 클럽제. 클럽. 요즘에 한참 말 많이 되고 있는 클럽도 클럽이지만 클럽. 클럽은 보통 우리가 뭐 라이온스 클럽 있잖아요. 그 지역에 좀 있는 사람들, 좀 지도자급들 먼저 만든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임은 원래는 경합성이 없는 거예요. 약간 소수의 모임이니까. 근데 많아지면 혼잡이 발생하게 돼. 이게 클럽제예요. 클럽제. 원래는 혼잡하지 않는 건데 많이 오는 순간 바뀌는 혼란하게 이렇게 클럽제라고도 하죠. 뭐 자유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내구제도 있고요. 공기 같은 거 자유제 그다음에 클럽 내구제는 오래 쓰는 제화 자동차처럼 내구제. 이거 다 사실은 사회에서 나오는 재화의 종류고 주로 시험은 가치제까지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메인은 예고 99% 나머지 1% 정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서비스의 유형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라도 좀 정확히 알기 위한 거니까 좀 짧은 시간 투자해서 우리는 좀 듣고만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항상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요.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 교재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더 가서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많이 겹칠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이 따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친숙할 거고 안 보였던 지문이 보일 거예요. 왜냐면 사지로 문제 풀 때는 정답이 눈에 띄기 때문에 정답만 주로 보고 나머지는 간과하기 쉬워요. 근데 분명히 간과한 지문 중에는 중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한 중이니까 하나씩 봐가면서 정리하시라. 저도 이런 자료 준비하면서 지문을 다 읽게 돼요. 저도 뭐 인간인지라 답이 보이면 또 넘어가기도 싶어요. 그래서 뭐 급할 때는 안 봐. 그냥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 나머지는 바로 그냥 설명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지문 중에도 의미도 있고 어려운 것도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발췌해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내가면 되겠다. 좀 쉬었다가 정보실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